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같이 윤석열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발표를 했어요. 금요일 날 조용히 갔다가 토요일 날 기사 안 나올 때 이렇게 흘린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다고 기사가 안 나옵니까? 이게 일반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 저는 궁금한 게 그 국민에 대한 예의는 없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지금 어떤 분이세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나라를 확 뒤집어 놓고 보수를 거의 괴멸 상태로 몰아놓고 그런 분이세요.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인간적인 예의를 윤석열 대통령과 있었습니까? 이건 친한 게 아니었습니까? 그게 과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에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뒤늦게 드러났어요. 장동혁 대표. 또 김정희 최고위원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제 내용은 좀 정리됐으니까 이걸 토요일 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같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윤석열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발표를 했어요. 뒤늦게 이제 드러났고 오늘까지 여파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당 안에서 내란 수계 뭐 혐의자 윤석열 관계 맞냐 안 맞냐 이런 게 맞냐 안 맞냐 하다가 오늘 아까 오후에 결국은 이제 항의가 많으니까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이제 본인 이제 입장을 또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장동혁 대표 일단 약속을 지켰다 강조를 했는데 이게 출구제를 썼단 말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지방선거 전에 약속 귀찮아 죽겠네. 이거 청구서 어떻게 빨리 날려버리지? 그래서 면피용으로 가서 토요일 날 날렸다. 가장 기사가 안 나오는 날 했다는 설도 있고 뭐 진짜 찐이다 이런 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진짜 찐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아마 그 장동혁 대표 지금 양쪽에 줄타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이른바 극우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거기도 비율을 맞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여론, 일반 국민들한테도 제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또 거기에 호소를 해야 되고 양쪽이 근데 서로 모순되니까 이쪽에 떡 하나 줬다 저쪽에 떡 하나 줬다라는 식의 행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조용히 갔다가 토요일 날 기사 안 나올 때 이렇게 흘린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다고 기사가 안 나옵니까? 이게 일반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일을 함으로써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똥볼 찬 게 많아요. 토지거래 허가세부터 시작해갖고 김현지 문제라든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 날려버리게 생겼어요. 이슈 확 잡아먹었습니다. 네, 그 이슈를 잡아먹었고 오늘도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이게 지금 이슈가 불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뛰어야 될 이 상황에서 판을 확 뒤집어놨으니까 정무적인 감각이 상당히 뒤진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럼 국민에 대한 예의는 없습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지금 어떤 분이세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나라를 확 뒤집어 놓고 보수를 거의 괴멸 상태로 몰아놓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는 권력을 장납했다고 하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을 찾아가서 인간적인 예의를 한다면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인간적인 예의를 윤석열 대통령과 있었습니까? 이분 친한 게 아니었습니까? 친한 게 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비판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12월 3일 날 비상계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인간적인 예의가 생겨납니까? 아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예의를 갖추셨으면 왜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사진부터 걸어놓지 그러십니까? 우리 당에 사진 없어요, 그분들. 맞아요. 그러면 그 사진부터 걸어놓으시고 그분들이 아마 사진이 없는 거는 그것 때문일 거예요. 전직 대통령들인데 그렇죠. 사법 처리를 받았다. 이것 때문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 두 분이 받았던 사법 처리 그것이 무슨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국정농단을 했다라든가 BBK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과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것과 그 죄의 질이 같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진도 안 붙여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인간적인 예의를 하겠다고 찾아가 본 것이 그게 과연 국민들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다리의 부작용이 벌써 나오는 게요. 네, 다리 째진 것 같아요 지금. 네, 원래 양다리를 하면 양쪽에서 다 사랑받는 게 아니라 다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욕먹는 것이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할 거 없이 보수 언론에서도 사설에서 몹시 때렸어요. 몹시 부적절하다. 그런데 그러면은 윤석열 윤어게인 쪽에서는 또 칭찬받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줬느냐 아닙니다. 그 김계리 변호사 발끈했죠. 뭐 거칠게 또 욕먹었어요. 왜 일반 접견을 해가지고 말이야. 일반 범죄자들하고 같이 접견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나오잖아. 일반 접견을 하면 그죠. 어디 그 잡범들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한 자리에 모아놓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나잖아요. 특별 접견을 계속 주장해가지고 구치소에서 계속 거절을 하면은 윤석열이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딱 프레임 걸고 공격하기 딱 좋은데 왜 바보같이 그 일반 접견을 해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욕먹잖아요. 진정성 없이 쇼만 하고 있다고. 아무 데서도 칭찬을 못 받는 이런 양다리를 물론 지금 정치적인 입지 위기가 있죠. 세이브 코리아라든지 뭐 정강훈 쪽이라든지 그쪽 세력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서 집회를 모아가지고 그쵸. 세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집회 참여자 수가 급감을 해서 생각보다 혼자 독자적인 세는 안 모아지더라. 나는 내가 인기 있어서 당대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해 도움이 받아서 된 거더라라는 뼈저리는 어떤 뭐랄까 자기 객관화를 이제 하게 되면서 야 그러면 나는 지금이라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나의 어떤 당대표로서의 그립감 뭐 공천권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려면 나는 내가 자생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는 좀 기대해야 되는 면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러브콜을 보낸답시고 접견을 가고 또 무슨 뭐 당원 게시판 문제 때문에 뭐 당무감사를 하니 이러면서 과거 일들을 끄잡아내가지고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뭘 건드려도 다 지금 어느 쪽에서도 다 욕먹는 그런 궁지에 몰려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제가 같이 간 김민수 최고위원 통화해봤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 김민수 최고위원도 최고위원도 잘 아지 않으세요? 잘 알죠. 예. 이분도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낌이요. 장동혁과 김민수 둘 다 코스프레 중이에요. 원래 이 정도 극우 아니거든요. 원래 아니잖아요. 아니죠. 왜냐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하고 혁신위를 같이 했어요. 혁신위를 했어요? 최재형 감사원장. 감사원장 그때 그 최재형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할 때 그때 제가 혁신위 대변인이었고 맞아요. 김민수 지금 최고가 그때 혁신위를 활동을 같이 해서 그때 굉장히 개혁적인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지금 계엄 이후에 완전히 뭐 두 분 다 굉장히 달라지셨는데 그거야 뭐 본인들에서 정치적 선택이니까. 개혁을 넘어서 지금 혁명의 걸로 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씨. 나 아예 반대쪽 가서 아무튼 반대혁명? 네. 그냥 반동으로 너무 이쪽에 가봤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최고님처럼 고생만 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에라이 씨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 인기 얻는 데는 뭐 극단적으로 하는 게 최고지 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까 김민수 최고가 이제 물론 저한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전화하면서 저한테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고 저도 이제 통화하면서 모든 걸 저한테 제가 뭐 수사기관이에요? 설사 수사기관이어도 수사기관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꼭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처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워딩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 물어봤어요. 왜 지금 가셨냐? 아니 그때 공약은 당대표 되고 바로 갔으면 되지. 보통 그때 바로 가잖아요. 현충원 가듯이 바로 가요. 근데 왜 지금 갔을까 했더니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김민수 최고의 대답은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윤석열 쪽으로 허락을 안 해주다가 이번에 해줬대요. 국감 중에 느닷없이 금요일 날 일반 접견 10분 해줬다는 거야. 네. 뭐 그렇겠죠. 제가 보진 않았으니까. 일단 그런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납득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윤석열이 그렇겠지. 네가 여기 다녀간 걸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려고 고른 시간이면 금요일이 딱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일단 그렇게 말하고 김민수 최고 또 두 번째는 제가 그러면 메시지가 뭐였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장동혁 최고도 10분 동안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는데 무슨 성경으로 무장돼 있다.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얘기고 무장돼 있다가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야, 너네 김건희는 꺼내 이 자식들아. 뭐 또는 장애 집회 또 해봐. 이거 이래갖고 되겠냐? 뭐 사법부 무너지고 있다. 뭐 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안이다. 네, 보안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했고 장동혁 대표도 아까
오후에 그래서 제가 메시지에 집중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지금 그 교도소 안에 있는 녹음기 있죠. 수음기. 말할 때 수음기 통해서 나오잖아요. 네. 녹음기와 김민수와 장동혁밖에 몰라요. 윤석열 감옥에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어요. 녹취록이 있을 겁니다만은 공개되지는 않죠. 그게. 네. 그래서 제가 추론컨대는 뭐 하나님 이런 거는 진짜 장동혁이 하는 소리고 이상한 소리 했을 거예요. 장동혁이 받을 수 없는 멘트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무장돼 있다고 말하는 거지. 종교로 수렴시키면 편하거든요. 그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위에 있어야 본인 영향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네. 이 말을 해야 나의 영향력, 나를 이렇게 신뢰하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지. 너이 자식이 내가 대통령 할 때는 나 그렇게 뭐라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뭐 한다고 내가 빠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오히려 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지금 현직 당대표가 우리 당원도 아니고 지금 파면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한테 가서 무슨 수렴 청정하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거기서 무슨 하명을 받고 와서 그걸 가지고 행동을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걸 아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뭐 했을 수도 있죠. 야당과 열심히 싸워줘요. 뭐 나는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거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 뭐야 니들 그럼 저 윤석열한테 지시받으면서 지금 당 활동하는 거야? 당대표가 그러는 거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 하는 것 같고 뭐 10분 동안 했다면서요. 면회를. 그리고 나는 성경과 기도로 무슨 윤 대통령이 무장돼 있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난번에는 또 무슨 뭐 속옷 차림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또 뭐 지난번에 체포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맞아요. 체포장.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이미지 프레임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무속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됐던 분입니까? 맞아요. 손에다 왕자도 쓰고 나오고 김건희 씨는 뭐 어지간한 뭐 무속인 뺨친다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내가 무당이야. 거기다가 뭐 2,000명 무슨 저 그 의정 갈등할 때 의사 증원 맞아요. 2,000명 그다음에 청와대 왜 갑자기 옮기느냐 이런데 다 무슨 건진법사 천공스승 이런 사람들이 다 관계가 있어서 뭐 박사 위에 무슨 법사가 있고 뭐 여사가 있고 법사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분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기독교에 귀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기독교에 귀의할 때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참회와 회개예요. 내가 잘못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참회하고 회개했습니까? 이 본인 때문에 나라가 뒤집히고 보수가 거의 괴멸 상태에 빠지고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정권이 바뀌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자기의 명령을 받고 그 망가진 군 수뇌부 경찰 수뇌부 수많은 사람들 인생 다 망가졌는데 장관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 알아서 들어가고. 나는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이걸 하지 왜 말라고 그렇게 알아먹어? 했는데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경호실도 망가지고 그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에 가장 중요하게 존경받아야 될 시스템들이 이분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었어. 당원들한테도 사과 안 했고 국민들한테도 안 했고 단지 자기를 지지하는 극렬 지지층들한테 뭐 애국시민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읽는다는 성경에서 도대체 뭘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 성경에서 그거 궁금해하잖아요. 오병이요. 야, 오병이? 맛있겠는데. 오병이에요, 얘기죠? 오병이요 이런 네. 거. 네, 술에다가 네. 고작 이제 그런 거 관심에 네. 그 먹는 거에 찐이래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진짜 먹는 거 식탐에 찐이래요. 네. 네. 그건 뭐 익히 알고 있던. 근데 이제 지금 뭐 건강이 안 좋다고 자꾸 얘기하다가 자기 보석 그 신문을 할 때만 최근에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약간 수척한 느낌으로 나올 거다고 제가 여러 방송에서 예측했었는데 근데 그게 그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제 당뇨 환자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음주를 잘 못하면 원래 반주를 늘 하는 사람들은 식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잖아요. 술 없이는 음식을 잘 못 드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나쁜 게 아닌데 하여튼 나와서 이제 보석 나와가지고는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프로만 주면 열심히 재판 받을게요.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지금 뭐 제가 뭐 교회 집사로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는 자기 죄의 참회와 그다음에 회개, 그다음에 회개는 내 죄를 자복하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그게 의미 있는 회개거든요. 시편을 읽는다는 메시지가 자꾸 나왔는데 시편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입니다. 이제 뭔가를 감사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감사할 때 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공궁에 처했을 때 그래도 나는 감사한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들 뭐 그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죄의 자백이나 참회에 대한 메시지는 떠나 있고 나 힘들 때 도와주세요. 요런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소유하는 그런 거에만 어디 김장한 목사한테 메시지를 듣고 계속 그리고 이제 외부에는 말씀하신 대로 난 성경에 매몰돼 있으니까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나 봐. 이래가지고 더 세이브 코리아 뭐 정강훈 이제 이런 정치적인 셈법으로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면 대한민국 기독교는 이 순간에 뭔가 규탄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조용하단 말이에요.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뭐 여기 CBS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조금 그랬습니다만 한탄스럽습니다. 네. 아니 송원석 원내대표는 또 물어봤더니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장동혁과 윤석열 간에 뭐 이렇게 두 분에서 관계 제가 알기에는 별거 없어요. 네.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그 이전에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친윤으로 시작했다가 친한계로 갔다가 나중에 친김문수로 갔다가 다시 친윤으로 돌아간 게 3년 동안에 우리 지금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행보죠. 굉장히 상당히 많이 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몰라 윤석열 대통령하고 따로 만나서 뭐 하셨나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인간적인 얘기가 뭐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금 발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멘트를 아니 그 지역구가 김천이신 분이 저는 전당대회 나간 적도 없고 면회를 약속한 적도 없다. 내가 언제 전당대회 나갔어? 난 당대표 아니야. 뭐 그러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내대표한테 물은 거예요. 혹시 원내대표님도 면회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나갔어?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말을 안 하고 나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겠다는 말도 안 하고. 네, 그렇죠. 아니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기획했던 동대구역 최근 집회도 그렇고 집회 때 메시지를 엄청 통제하려고 했었잖아요. 메시지를 제발 윤호개인 부정선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오로지 오늘은 민주당의 실정과 이재명 비판에만 목소리를 냅시다. 막 펜 말고 좀 내려주세요. 막 통제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소위 말해서 안 팔려. 과거에 막 그 부정선거론 주장하는 사람들 에너지의 반의 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제 에너지를 얻으려고 이제 옮겨가는 건데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앞장서서 그 메시지 통제를 제일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또 면회 가고 이러면 자기 스텝이 꼬이니까 이거 어정쩡하게 그냥 있는 건데 참 이 당의 미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요. 이게 그러면서 갑자기 그 기사가 원투펀치가 나왔거든요. 토요일 날 장동혁이 윤석열 면회 갔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쯤에 또 단독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그 당무감사위 한동훈 전 대표 단계 게이트 얘기하면서 뭐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넘어가겠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하면서 주말 사이 기사가 좀 쏟아졌거든요. 맞아요. 네.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요 장동혁 대표는 그 한동훈 대표가 있으면 계속 자기가 한동훈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무총장도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도 했다. 그런 것들이 상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부 강성 지지층, 극우 지지층 중에서는 장동혁이를 어떻게 믿어? 한동훈이 똘만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많아요. 많고 유튜버들. 지금도 굉장히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종의 살부 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버지를 죽이는 의.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정치적인 걸 얘기를 하는 그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제거를 해야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우스운 게 장동혁 대표가 지난 11월 달에 그 TV조선 강적들인가에 나와서 뭐 단계 문제에 대해 작년 11월 달에 맞아요. 단계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아니 익명의 게시판에다가 그 비판을 한들 여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둘째, 그리고 내용도 보니까 그냥 신문의 기사나 칼럼 같은 거 연결시켜 놨는데 그게 문제가 되느냐. 세 번째, 이거 매크로 돌린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한동훈 대표를 그 공격하기 위한 흔들기 한 그냥 거다. 흔들기에 불과하다라고 본인이 열심히 설파를 하셨어요. 맞아요. 아니 그랬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지금 갑자기 와갖고 이게 무슨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해당 행위인데요? 아니 익명 게시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게 해당 행위입니까?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해당 행위입니까? 그게 왜 해당 행위가 됩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게 해당 행위가 됩니까? 이렇게 그걸 해당 행위라고 말하는 게 해당 행위 같아요, 저는. 근데 이분이 지금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대표가 됐는데도 당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민주당이 저렇게 똥볼을 계속 차고 있는데도 지지부진하고 오지 않죠 지금. 네, 뭐 이런 반사의 이익을 전혀 못 얻고 있잖아요. 그 리더십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면회 나가서 이렇게 판을 확 뒤집어 놓고 이런 것들 하니까 결국은 무슨 생산적이거나 적극적인 이런 행동을 통해서 정책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꿈과 희망을 제시함으로써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야 한동훈이를 죽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증오심에 불을 지르고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태생적인 어떤 한계라 그럴까요? 원래 친한계였잖아라는 그 불신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뭐 옆에 참모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장동혁 지금 현 대표는 뭐 좀 비판도 할 수 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식하고 접근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결을 조금 바꿔가지고 글을 올린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채널A 같은 언론사가 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 여론이 들끓어라고 하면서 언론과 유착해가지고 여론을 만들어서 언론 보도에까지 나아갔다. 그래서 이거 정치와 언론의 유착이다. 뭐 그런 프레임으로 해서 이게 해당 행위다. 맞아요. 뭐 이렇게 더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해당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새 그 장동혁 대표나 그 정의용 사무총장 기자들 안 만나십니까? 저녁에 술 안 드세요? 같이? 그리고 뭐 언론사 돌면서 여러분 만나려고 안 하십니까? 자주 만난대요. 그러니까 뭐가 그 해당행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원 게시판에 그 논란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떠들고 홍보한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그거 친윤석열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장해찬, 박민영 이런 사람들이 계속 떠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를 계속 키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적반하장인 것 같아요. 전환기 씨가 그 좀 이상해. 이 행보는 제가 후지산에 가셨더라고. 후지산 앞에 거기 가서 히틀러 뭐 이재용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뭐 이거 만들려고 그러나 뭐 아니 원래는 미국에서 그 망명 요청이 왔다. 망명 제안이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망명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일본에 가가지고 교포들에게 저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히틀러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근데 오늘 보니까 다음은 중국 식민지 써 있잖아요. 이게 중국의 식민지화가 지금 진행 중이다. 뭐 저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바로 또 호수로 날아갔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트럼프의 그 비행기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행보가 이게 아시아 순방. 약간 그 통일교 같이 뭐 어떤 세계적인 뭐 어떤 그런 그룹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나. 지금 이제 트럼프가 워낙에 지금 뭐 또 이제 소위 극우라는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걸 하면서 적도 생기지만 아군도 강하게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좀 강하게 치고 나가가지고 국내에서는 이미 나는 좀 이제 가치가 떨어졌다. 이제는 뭐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떠든들 추가로 확장되지는 않잖아요. 전환기의 인기라든가 전환기의 지지가 기존 사람들만 계속 열광하는 거니까 넓힐 수 있는 곳은 마치 뭐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개척하듯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내가 막
선동해서 또 새롭게 국내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선동했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그래서 이제 새를 불릴 수 있는 게 국내에서 안 되니까 해외로 나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네. 웃긴 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한일 합방 그다음에 을사늑약을 얘기하고 있죠. 1905년, 네, 맞아요. 1910년에. 그러니까 125년 전인가요? 언제예요? 네. 120년 전에 있었던 거, 맞아요. 115년 전에 있었던 한일 합방 무슨 뭐 그 을사늑약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2025년엔 중국의 식민지가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그런 침략을 받고 식민지가 된 가슴 아픈 과거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지금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식민지화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거를 받아들일 국민이 몇 프로나 될까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나름대로의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네. 그거를 중국의 식민지라고 자기 비하를 저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들이 저게 무슨 매국노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 다 좋은데 저 팻말을 왜 일본에 가서 하죠? 아니 그 일본에도 보면 일본 이렇게 한자로 일본을 써놓고 우리나라를 구해달라는 식의 이렇게 그걸 한글로 써서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한 일본 교포들이 왜 우리나라를 구해줍니까? 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구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장사가 안 돼서 저렇게 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근데 전환길 씨는 저렇게 지금 하는데 그러면 저쪽을 야 이거 조금 정신이 안 좋구나. 그래서 단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이야기가 미친 소리 같지만은 순환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중국의 식민지 사업이라는 게 식민지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중국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나라 부동산을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어서 제재해야 돼. 우리나라 와가지고 선거권을 가지고 막 정치판을 좌지우지해. 이게 다 지금 식민지화되고 있고 이거를 진행시키기 민주당이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 논리를 받아가지고 뭐 이상한 법들을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지금 단절을 못하면은 작살난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인지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당을 지금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에너지는 혐중 정서밖에 없어. 이걸 또 기대고 앉아있는 이 이중성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뭐라 그럴까 아주 빈곤함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아니, 저는 근데 그 최고님도 언론인 출신이면 제가 국민의힘 출입할 때 진짜 지나고 보니까 박근혜는 정직하기라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직한 사람이죠. 예, 전승절에 가가지고 너무 우당탕탕 가가지고 사고가 난 거지. 러시아하고 시진핑 그 푸틴하고 시진핑 사이에 줄 서가지고. 근데 그게 제가 그때 취재를 해보니까 저도 화들짝 놀랐지만 방식이 투박했던 거예요. 방식이. 그러니까 물밑에서 어느 정도의 밸런싱이 좀 필요하다. 동북아시아에 이런 어떤 한미 관계나 전반적으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으니까 2015년 뭐 14년에 견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게 어느 정도 집권 여당이 책임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무작정 때린 게 아니라. 그리고 기억나시죠? 그때 조선족들 우리나라 이민 받겠다고 그 법안 김무성 대표가 진행했어요. 원래 엎어졌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지만 보수 쪽에서 진짜 친중 오브 친중이거든. 지금 논리로 보면 진짜 화형식해야 돼요. 어디 이민을 그 촉구해가지고 우리나라 투표권 주겠다는 거예요. 이민 그 정식으로 들어오겠다는 거 유럽처럼. 그거 하다가 민주당이 어리둥절했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때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성견지명적 정책을 쓰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진적인 정책을 쓰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친중으로 오해받는 민주당도 그 짓을 못 하고 있어요. 함부로. 근데 그거를 10년 전에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봐요. 지금 뭐 자유대학이니 어쩌고 하면서 20대 그 청년들이 깊은 어떤 고민과 성찰 없이 그냥 무조건 이제 반중 정서를 규합해가지고 근데 그게 먹히잖아요. 모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 말고 사람들을 우리 쪽에 서게 하는 에너지가 없어. 네. 지금 와갖고 철진한 뭐 빨갱이론 뭐 북한이 우리 쳐들을 줄 모르는데 정신 차려 이런 논리가 하나도 안 먹히니까 20대한테 먹히는 건 야 코로나 때문에 싫어 보이스피싱 때문에 싫어 뭐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중국에 대한 혐오감 있으니까 이걸 싹 이용해서 말아넣는. 근데 이거를 좋다 이거야 이용하는 건 좋은데 그 후과가
중국하고 우리 그러면 외교 단절하고 그러면 적대국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 거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기업들은 엄청난 거래처를 잃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경제가 유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미래를 생각을 안 하고 당장 우리 당의 어떤 지지층, 세력 이걸 유지하는 에너지 어떻게 하면 할까? 야, 20대를 가지고 있다면 뭐라도 다 한다. 뭐 김재현 최고가 예전에 뭐 정치인들은 뭐 조상 묘도 판다고 그랬지만 아 그래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는 국가의 그 비판은 다 맞지만 그러나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니, 따지고 보세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뭐 했습니까? 반일 정서 얼마나 불질렀어요. 그렇죠. 아사히 맥주 마시면 친일파고. 그때 조국 민정수석하고 그래, 같이. 조국 민정수석하고 죽창가를 얘기하면서 뭐 이순신의 배 12척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반일 불매울 운동 벌여서 일본에 여행 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갖다 공개하겠다는 사이트가 등장을 하고 이 작가야 가도 그것 친일파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일본 소설 읽어도 친일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슨 그렇죠. 그 반일 선동 국수주의 반일 선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거.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때 막 비판하면 같은 동족을 같은 국민을 무슨 토착 왜구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토착 왜구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저는 지금 보수가 반중 정서하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백래시가 세게 오네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아니 우리는 말이죠. 일본하고 무역하고 중국하고 무역하고 전 세계하고 무역하고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보수 정권 들어와서 그 중국과 원수가 되고 그다음 진보 정권 들어와서 일본과 원수가 되고 우리 이웃 나라들하고 다 원수가 되면 우리나라 뭘로 삽니까? 예? 우리가 그 사람들 관광객 불러 모아서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을 이기는 것은 일본에 대해서 이기는 게 우리가 일본에 대해 불매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을 일본에 많이 파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력을 눌러야죠.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무슨 그 짱깨니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 돈 많이 팍팍 쓰고 가게 관광객 불러오면 그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이거는 사실은 진보 정권 보수 정권 가릴 것 없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분열을 시켜놓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감을 만들어내는 거 이건 정치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정치가 앞장서서 그렇게 해왔잖아요. 의원님, 근데 제가 의원님의 이 발언 들어보니까 와 이거 진짜 객관성 유지하기 힘든데 정치권에서 정말 죽비 같은 목소리지만 양당이 왜 싫어하는지도 알겠어요. 역설적인데 제가 양당 대표면 절대 영입 안 한다. 영입해놓고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바른 말 하면 이제 농담이고. 아니, 잘못하는 거를 어지간한 거는 그렇죠. 어지간한 거는 같은 편이니까 싸고 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아래서 우고 좌고 대한민국 아래서 민주당 국민의 힘이지. 아 그거 대한민국 없으면은 당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보면 요새 민주당 사람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분들도 그렇고 이 두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당이 대한민국보다 위야. 그죠. 자기 당의 이익이 대한민국보다 국익보다 위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양당 모두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분들은 비판 받아야 돼요. 저만 비판하면 안 되고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들고 일어나서 민주당 잘못하면 비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잘못하면 아니 우리 당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고 그 불법 계엄을 그걸 찬성을 해요? 그 한동훈 대표 얘기한 대로 나는 아버지가 비상계엄해도 나는 그거 반대할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